60대 이상 반드시 알아야 할 당뇨병 완벽 정리.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을 자꾸 마시게 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상처가 잘 안 낫고 눈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바로 당뇨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당뇨병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완벽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당뇨병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 즉 설탕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연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려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바로 이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병입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슐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경우로 이를 일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주로 젊은 나이에 생깁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로 2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60세 이후에는 주로 이 2형 당뇨병이 생깁니다. 정상 혈당 수치를 알아보면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정상이고 100에서 125mg/dL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26mg/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이 수치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 당뇨병이 생기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며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전이 있어도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비만, 그 중에서도 배 주변에 살이 많을 때 당뇨병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 부족으로 하루 종일 앉아서만 생활하는 경우,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수면 부족도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과식 습관,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것도 당뇨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은 조용한 병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초기 전조 증상은 3다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음은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요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 특히 밤에 자다가도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세 번째 다식은 먹어도 배가 고픈 증상입니다. 체중과 관련된 증상도 중요합니다. 많이 먹는데도 체중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갑자기 살이 많이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피로감과 관련된 증상으로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특히 오후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시야와 관련된 증상으로는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고 시야가 좁아진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처 치유와 관련해서는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감염이 자주 생기며 잇몸이 자주 붓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피부 관련 증상으로는 피부가 자주 가렵고 특히 발가락 사이가 가려우며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 중 2개에서 3개 이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뇨병 관리와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미와 잡곡밥입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드시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당뇨 관리에 매우 좋습니다. 조리할 때는 현미 2컵, 보리 1컵, 콩 반 컵 정도의 비율로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들입니다. 이런 생선들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고 주 2에서 3회 정도 드시되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 잎채소들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매 끼니마다 한 접시씩 드시고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보존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하루 한 줌, 대략 30g 정도 드시면 좋은데 반드시 염분이 없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콩류입니다. 검은콩, 강낭콩, 렌틸콩 같은 콩류들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므로 밥에 넣어 드시거나 반찬으로 조리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므로 차로 우려 드시거나 요리에 활용하시되 하루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므로 생으로 먹거나 익혀서 드시되 매 끼니 반 개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 성분은 혈관 건강을 개선해 주므로 생으로 먹거나 조리해서 모두 좋고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아홉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흰 감자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서 간식으로 드시기 좋은데 찌거나 구워서 드시고 절대 튀겨서는 드시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하루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되 식후 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당뇨병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 흰빵, 라면입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되도록 현미나 잡곡으로 대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자류, 케이크, 사탕 같은 단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상승시키는데 특히 밤에 드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액체 설탕과 다름없으므로 생수나 무가당 차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치킨, 탕수육, 도넛 같은 튀긴 음식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매우 높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므로 굽거나 찌는 조리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들입니다. 이런 가공육들에는 나트륨과 각종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신선한 고기로 대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당뇨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일곱 번째는 말린 과일과 과일 통조림입니다. 이런 가공된 과일들에는 설탕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신선한 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인스턴트 식품들입니다. 인스턴트 식품들에는 나트륨과 당분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있으므로 집에서 직접 조리한 음식이 최고입니다. 아홉 번째는 아이스크림과 푸딩 같은 디저트류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당분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당분 없는 요거트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꿀, 물엿, 설탕 같은 감미료들입니다. 천연 감미료라고 해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감미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에 드시고, 늦은 저녁 식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적당량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밥 공기는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 습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씩 하시는 것이 좋은데, 걷기는 가장 쉽고 안전한 운동이고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적으며 실버 체조는 집에서도 가능하고 자전거 타기는 무릎에 좋습니다. 또한 근력 운동을 주 2번에서 3번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맨몸 스쿼트는 의자를 잡고 하시고 팔굽혀펴기는 벽에 대고 하시며 계단 오르기를 하루 10분씩 탄력 밴드 운동을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표준 체중은 키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해서 계산하며 표준 체중의 10% 이내로 유지하시고 주 1회 같은 시간에 체중을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명상과 심호흡을 하루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하시되 코로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면서 마음을 비우고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같은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수다 떨기, 종교 활동 참여 등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되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며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금연과 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손상시켜 당뇨 합병증 위험을 증가시키고 술은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칼로리가 높으므로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끼니를 거르거나 몰아서 많이 먹는 것, 야식하는 습관, 과식하는 습관 등은 혈당 조절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며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습관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거나 걱정만 하고 해결책은 찾지 않으며 남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고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은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수면 습관입니다. 너무 늦게 자거나 낮잠을 너무 많이 자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침실에서 TV를 시청하는 것은 좋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정기검진을 받지 않거나 증상이 있어도 참고 넘기며 의사 처방을 무시하고 건강식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전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측정과 기록입니다. 혈당을 재야 하는 시기는 공복 시 아침에 일어나서 식후 2시간 후 몸이 아플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날짜, 시간, 혈당 수치를 기록하고 먹은 음식도 함께 적으며 운동 여부도 표시해서 병원 방문 시 의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물 복용 관리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고 여행을 갈 때도 꼭 챙기며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매일 발에 상처나 염증이 없는지 확인하고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확인하며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편안한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정기검진 일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3개월마다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고 6개월마다
콜레스테롤과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며 1년마다 눈 검사, 발 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저혈당 증상으로 식은땀, 어지러움, 떨림이 있을 때는 즉시 사탕이나 설탕물을 섭취하고 15분 후 혈당을 다시 측정하며 의식을 잃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혈당 증상으로 갈증, 소변량 증가, 구토가 있을 때는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즉시 병원에 가시며 의식을 잃으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합병증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실명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고 1년에 1에서 2회 안과 검진을 받으며 눈이 침침하면 즉시 검사를 받고 혈압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신증으로 신장병을 의미합니다. 예방법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고 염분을 하루 6g 이하로 제한하며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뇨발로 발 괴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방법은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고 상처가 나면 즉시 치료하며 편한 신발을 착용하고 발가락 사이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병과 뇌졸중을 포함합니다. 예방법은 금연과 금주가 필수이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며 콜레스테롤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손발 저림을 유발합니다. 예방법은 혈당을 목표치 내로 유지하고 비타민 B군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마사지를 하고 너무 뜨거운 물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로 당뇨병은 예방과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병이라는 것, 둘째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셋째로 전조 증상을 놓치지 말고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는 것, 넷째로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나쁜 음식은 피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로 꾸준한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30분씩 걷기를 시작하시고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며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당뇨병이 있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꾸준히 관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고혈압 완전 정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